이제부터는 로보틱스의 요소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니플레이터의 기구학입니다. 좌표계, 위치와 방위, 동차 변환 행렬과 같이 매니플레이터 기구학을 구성하는 기초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자유도 매니플레이터의 기구학과 역기구학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두 개의 좌표계 사이의 위치와 방위를 구할 수 있고 기구학과 역기구학을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키네마틱스, 기구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기구학 또는 운동학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운동기하학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됩니다. 운동의 양상을 다루는 것인데 힘을 줘서 운동을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동력학, 다이나믹스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기하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구조에 따라서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Forward Kinematics는 정기구학이라고 하고 Inverse Kinematics는 역기구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 팔이 있다면 팔에 이제 각 관절이 회전을 할 때 이 손끝이 3차원 공간상에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Forward Kinematics라면은, 반대로 내가 3차원 공간상에 어느 점에다가 내 손끝을 갖다 놓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었을 때 그것을 만족시키도록 어깨와 팔꿈치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관절각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역기구학 Inverse Kinematics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팔을 아래로 내려서 손도 쭉 펴고 차렷 자세로 서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이제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20도 그리고 팔꿈치를 30도 회전을 시키면 손끝은 어깨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이동해 있을까, 그리고 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정기구학이고요. 반대로 팔을 지금 아래로 내려서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른팔을 들어서 모자의 챙 옆에다가 붙여서 경례하는 자세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의 어깨와 팔꿈치들이 움직여야 될 텐데 각 관절이 몇 도씩 회전해야 이러한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라 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어디가 0도의 기준이고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플러스 방향 회전인지, 그리고 손끝의 이제 위치와 방위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기서 방위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할 때도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좌표계를 정의할 필요가 있겠는데, 좌표계란 이렇게 이제 물체에 붙여놓은 X축, Y축, Z축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 로봇 손끝이 이 선물을 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로 코칭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X값, Y값, Z값에 해당하는 위치를 주는 것이 이제 가장 명확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5, 10, 100 위치에 선물이 있다. 마이너스 30도 회전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람 관점에서는 카메라에 붙어있는 X축, Y축, Z축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로봇 관점에서는 이 로봇의 기준이 되는 X축, Y축, Z축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복수 개의 좌표계를 운영을 하고 이들 사이에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좌표계로 표현된 위치들이 어떻게 서로 변환되는지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약속이 필요한데 X축, Y축, Z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오른손 법칙입니다. 로봇공학에서는 오른손 법칙을 주로 사용하고요.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왼손 법칙을 사용합니다.
오른손 법칙은 이제 x축과 y축이 있을 때 결국 g축이 이 위로 향하는 방향이냐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냐를 결정하게 될 텐데, 여기서 y는 옆으로 그렸지만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하면은, 이 화면이 있죠? 화면을 뚫고 나와서 나를 바라보는, 그래서 x축과 y축이 지금 직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란 여기서 x의 플러스 방향, 이 화살표가 있는 쪽으로 손가락을 일치시켜서 가져다 놓고, 이제 y축을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y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 쥐게 되면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여기서는 이제 위쪽이겠죠. 이 평면의 위쪽이 G축이 되는데, 이렇게 XY, G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오른손 좌표계입니다. 왼손을 활용하면 이제 왼손 좌표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좌표계를 서로 다른 걸 사용하고 있으면 이 변환할 때 큰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의된 XY G축을 기준으로 회전 플러스 30도 도세요, 마이너스 90도 도세요, 이런 회전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회전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역시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회전의 기준이 되는 축이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G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축의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플러스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놓고 손가락을 말아 쥐는 방향, 그 방향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XY, G축이 있고, 이 G축을 기준으로 이 좌표계를 90도만큼 회전시킨다. 로테이션 G 방향으로 90도, 이런 표현이 될 텐데,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여기 이 왼쪽을 가리키던 이 평면상에 있던 X축은 화면을 뚫고 나오는 이런 방향이 돼야 될 거고요. 여기 Y의 자리로 오겠죠. 이렇게 90도 돌리면. 그리고 Y는 다시 90도 돌리면은 이 오른쪽을 가리키는 이러한 패턴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전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물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동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면, 이 자동차가 지금 어디 있다라는 직선 성분은 X좌표, Y좌표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자동차가 놓인 방향이 이 축과 평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돌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표현하는 회전 성분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요 파란색 축으로 기준으로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위치와 방위, 또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이 독립적인 파라메타, 외계 변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자동차는 3자유도, degrees of freedom 그 머리자를 따가지고 3DOF라고 표현을 하는데,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위치와 방위는 3자유도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상에, 2차원 이제 평면이 아니라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비행기의 위치와 방위, 그리고 이것들의 나중에 이제 움직임까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X축, Y축, G축으로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세 개의 성분, 직선 성분 3개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더라도 비행기가 또 회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 방향으로 구르듯이 이 비행기 몸체가 구르듯이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위아래로 끄떡거릴 수도 있고, 이 자동차가 회전하듯이 요 하늘 위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자기가 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각도를 롤, 피치, 요라고 하고, 3차원 공간상에서 물체의 위치와 방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6개의 자유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의 물체의 위치와 방위는 지금 봤듯이 이제 6개의 성분이 필요한데 6자유도인데, 이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X좌표, Y좌표, G좌표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어느 기준이 되는 곳에다가
좌표계를 하나 부착을 하고 결국 표현하는 거는 요 W라는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 O라는 좌표계의 X값, Y값, Z값 위치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얘가 이렇게 좀 기울어 있죠. 그래서 X축, Y축, Z축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방위 또는 뭐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위치를 표현하는 게 X값, Y값, Z값으로 유일한 반면 회전 성분을 표현하는 것은 유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롤 피치 요라는 방식이 있고 뭐 오일러 앵글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거를 쓸 거냐면은 이 각각의 좌표계가 얼만큼 기울어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3 곱하기 3 행렬이 이 기울어짐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하고 여기 세 개의 값이 여기 원점 X값, Y값, Z값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병진 이동,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치 성분과 이 오리엔테이션 성분을 같이 표현한 이렇게 4 곱하기 4 행렬을 활용할 건데 이것을 동차 변환 행렬, 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활용하게 될 거다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용어로서 약속인데 이 X값, Y값, Z값은 위치, 포지션이라고 하고 이게 얼만큼 기울어져 있느냐는 방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 이 6개의 자유도를 다 합쳐서 위치하고 방위를 통틀어서 부를 때는 포즈. 우리 사진 찍을 때 어떤 포즈 취해보세요 라는 게 어디로 가세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기울이고 있어라 라는 걸 다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포즈라는 게 이제 위치와 방위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플레이터가 움직이는 가장 핵심에는 관절이라는 게 있죠. 조인트. 우리 어깨 관절, 뭐 팔꿈치 관절, 팔목 관절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익숙할 텐데 로봇이 움직이는 관절은 뭐 그 안에 모터가 있어서 회전을 시키는 이러한 그 레볼루트 조인트 또는 뭐 로터리 조인트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관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직선 운동하는 그런 모터를 사용을 해서 앞뒤로 이렇게 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관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은 직선 운동하는 관절은 우리가 프리즈마틱 조인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R이라는 값과 P라는 값을 활용해서 이 로봇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그 움직이는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이제 원통형 로봇, 실린드리컬 로봇이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R, PP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를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얘가 이제 선반 위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돌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프리즈마틱 조인트죠. 요 팔을 가진 이쪽 파트가 이렇게 O자 모양 파트가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앞뒤로 팔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PP 구조가 이제 원통형 로봇을 만드는 거고 스카라 로봇은 여기서 이렇게 돌고요. 여기서 돌고 여기서 돌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돌 수가 있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RR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이 팔 자체가 위로 아래로 내려오는 그 P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박스를 이렇게 돌려주는 또 로테이션이 있어서 이제 RRP, R이다라고 하면 스카라 로봇 형태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약어를 통해서 관절들이 어떤 특성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로봇의 구조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레볼루트 조인트인 경우 여기도 회전. 그래서 R이 4개 있는 매니플레이터는 뭐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또 이제 용어 약속으로 여기 회전하는 곳을 우리가 관절 조인트라고 부르고 이 안에는 이제 모터가 있어서 회전을 담당할 텐데 이 모터는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 액션을 일으키는 그러한 에너지 소스가 되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절과 관절을 연결한 보통은 이제 딱딱한 쇠로 되어 있는 딱딱한
그런 파트가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링크라고 불러요. 조인트가 있고 링크가 있고 조인트가 있고 링크가 있고 다시 조인트가 있고 맨 마지막에 붙이는 장치를 맨 마지막에 있다라고 해서 엔드 이펙터 라고 부르고, 특히 이게 물건을 잡았다 놨다 하는 경우는 그리퍼라는 말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립을 하는 장치, 엔드 이펙터가 그리퍼가 달려있다. 엔드 이펙터에 용접하는 토치가 달려있다. 또 엔드 이펙터에 페인팅을 하는 노즐이 달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까 여러 개의 좌표계를 봤는데 이제 기구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공통된 좌표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월드 좌표계,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보통 로봇과 무관한 곳에, 그리고 로봇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로봇의 제일 아래쪽에다가 얘는 어떤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좌표계가 되겠고요. 베이스 좌표계는 로봇의 제일 아래쪽에 부착된 좌표계입니다. 그 다음에 툴 코디네이트는, 툴 좌표계는 로봇의 손끝에 아까 보시면은 그리퍼 같은 이제 엔드 이펙터가 있을 텐데 그 엔드 이펙터에 붙여놓은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봇의 손끝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이제 포즈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좌표계가 툴 좌표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조인트, 각각의 관절에 부착된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G축을 기준으로 관절이 회전하거나 이동하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좌표계가 있고 회전하고, 아까 봤던 거죠. 회전하고 그거에 붙어서 툴 좌표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전기구학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지금 말했던 용어를 통해서 조금 다시 정의를 하면은, 매니플레이터가 각 회전각을 알 때 그 회전의 기준은 거기에 부착된 좌표계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각 매니플레이터에 관절에 붙여놓은 좌표계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회전했는지 그 회전 각도를 알 때 맨 끝에 도구 좌표계의 포즈, 위치와 방위가 베이스 좌표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여기죠. 여기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기울어져 있느냐, 자세, 포즈를 계산하는 게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이고요. 반대로 베이스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도구의 위치와 방위를 정해진 대로 만들고자 했을 때 각 관절이 얼마만큼 회전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인버스 키네마틱스입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상대적으로 쉽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좀 복잡하고 또 답이 없거나 또 답이 여러 개인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봇은 관절이 회전을 하게 되죠. 그 회전하는 막대기가 있다. 그럼 막대기가 회전할 때 X값, Y값은 뭐로 나타나냐면은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삼각함수가 많이 개입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삼각함수를 나중에 거꾸로 풀어서 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좀 수학적으로 복잡해 보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역기구학을 그냥 컴퓨터한테 반복적인 연산을 통해서 뉴메리컬하게 이제 푼다고 하거든요. 수식을 유도하지 않고 구조에 의해서 뉴메리컬하게 답을 찾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런 부담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지금 살펴본 좌표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게 월드 좌표계고요. 그리고 베이스 좌표계는 이제 0번으로 첨자를 붙이는데, 베이스 좌표계는 월드 좌표계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요 아래서 지금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1번 엑시스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0번 모터를 이렇게 회전하면 베이스 좌표계 0번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1번 좌표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시죠? 그쵸? 네. 0번을 기준으로 1번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좌표계, 이제 이게 1번 좌표계, 2번 좌표계, 제가 1번 관절을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지금 1번 좌표계를 기준으로 2번 좌표계가 위치와 방위가 포즈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빼고 이제 2번과 3번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관절을 움직이게 되면은 2번 좌표계를 중심으로 3번 좌표계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4번, 5번, 6번까지 다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1번을 움직이거나 2번을 움직이거나 3번을 움직이면은 이게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었고요. 4번, 5번, 6번은 이 툴 끝에 방위에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만히 있지만 방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위치는 똑같지만 방위가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게 되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방위가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축은 요 안에서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조합하면은 다양한 위치와 방위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관절을 첫 번째 이만큼 돌리고, 두 번째 이만큼 돌리고, 세 번째 이만큼 돌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돌렸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 베이스 좌표계 요 아래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맨 끝에 툴에다가 붙여놓은 요 좌표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표현하는 게 이제 forward kinematics고, 반대로 요 툴에 대해서 내가 x값, y값, z값을 결정해 줬을 때 이 각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가 이제 역기구학, 인버스 키네마틱스입니다. 다시 이제 초기화를 한 다음에 베이스 좌표계를 기준으로 x축, y축, x축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빨간색, 제일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역기구학을 풀어야 되는 거죠. 손끝을 플러스 x만큼, 마이너스 x만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각각의 조인트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여기를 살펴보시면 이제 조인트 값이 역기구학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6개의 모터가 있지만 사실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 따로 있죠. 그래서 X라는 움직임, 플러스 마이너스 X 움직임을 할 때 그것이 각각의 관절 관점에서는 그 움직임의 양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 방향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은 Y는 지금 연두색 좌표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화하고 연두색 왼쪽으로 왔다가 자기의 왼쪽, 그 다음에 자기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G축은 이제 그 수직 방향인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런 운동을 하고, 이때 또 모터들의 회전하는 걸 보면 굉장히 움직이는 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직각좌표계 공간에서 똑같이 뭐 2cm씩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관절 관점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초기화하고 이제 도구 좌표계 이쪽 도구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X방향, Y방향으로 한번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X방향 빨간색 방향으로 올라갔다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고, Y방향은 연두색 녹색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네, 이런 움직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G는 이제 파란색 블루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이런 운동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움직임은 하나하나의 관절에 붙어 있는 모터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또 움직임이 맨 끝에 와서는 복잡해지지만 이 움직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터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좌표계가 그 다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개씩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으로서 전기구학이나 역기구학을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이 조금 상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자유도 매니플레이터죠. 가장 간단한 매니플레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랑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전에 조금 선수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수업에서는 이게 기구학이 어떻게 동작하는 거다라는 감을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수식을 생략하고 그냥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왜 이자유도 로봇이냐, 여기에 모터가 하나, 회전관절이 하나 있고 여기에 회전관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0번이라고 붙어 있는 요 좌표계는 베이스 좌표계 또는 월드 좌표계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 좌표계이고요. 요 좌표계의 G축을 기준으로, 즉 G축이 화면을 뚫고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이잖아요. 이 G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타1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요거에 따라서 이 링크 있죠. 이 첫 번째 링크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1이라는 그 회전에 의해 이 1번 좌표계의 위치와 방위가 표현이 될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겠죠. 네. 이 좌표계에 대해서 1번 좌표계의 위치와 방위가 달라지는데, 그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은 그 세타1의 회전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T자를 쓰고요. 변환인데 여기가 이제 기준이고요. 요게 끝쪽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1번 좌표계, 0번을 기준으로 1번 좌표계의 위치와 방위를 표현한 4 곱하기 4 행렬을 0의 T1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1T는 뭐냐 하면은 요 1번 첨자가 붙어 있는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툴 좌표계, T라는 첨자가 붙어 있는 좌표계를 이제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0번과 1번의 관계가 세타1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1번 좌표계의 G축을 기준으로 이 세타2만큼 회전이 된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또 이쪽 링크에 따라서 손끝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좌표계를 기준으로 T 좌표계를 표현한 것이 4 곱하기 4 행렬이 이제 이렇게 1T로 표현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곱한 것이 0번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툴 좌표계의 위치와 방위를 계산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이렇게 인접한 두 개의 좌표계를 표현한 4 곱하기 4 행렬을 쭉 엮어서 연결해서 여기 베이스 좌표계부터 툴 좌표계까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전기구학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전하는 부분, 움직이는 부분은 세타1, 세타2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도가 두 개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자유도
매니플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기구학을 구해보기 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0번 좌표계와 1번 좌표계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G0, 여기 G0를 중심으로 해서 G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회전을 했고, 그게 이제 세타원만큼 회전을 한 거였는데, 이런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좌표계를 기준으로 x, y, g만큼 이동하는 거, 선을 따라서 그냥 직선 운동하는 거죠. 직선 운동, x값, y값, g만큼 직선 운동하는 거,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병진 운동이라고 해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은 x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 아까 이제 플러스 x 방향, 플러스 x 각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오른쪽 좌표계에서, 오른손 좌표계에서 배웠는데, x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만큼 회전, y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만큼 회전, g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만큼 회전할 때 이 방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삼각함수를 배운 학생들은, 또 선형대수나 삼각함수를 배운 학생들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하고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유도를 해보면, 지금 처음에는 뭘 먼저 할 거냐 하면은 요 0번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제 1번 좌표계의 위치와 방위를 구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펼쳐져 있을 때는요, 이렇게 쭉 펼쳐져 있을 때는 0번과 1번이 트랜슬레이션만 하면 되죠. 여기서 그대로 쭉 밀고 가면 되죠. 어느 방향으로 밀고 가면 되냐면 X방향으로 밀고 가면 되죠. 밀고 가는 길이는 얼마냐면 L1이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L1 00, Y좌표, G좌표는 움직일 필요가 없고 X방향으로 L1만큼만 이동하면 된다. 그 다음에 1좌표계와 T좌표계를 보면은 이거 역시 이렇게 쭉 밀고 가면 그대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고 가는 방향은 X1이고 X값이고, 그 거리는 이제 L2가 되겠죠. 그래서 L1만큼 X방향으로 트랜슬레이션, L2만큼 X방향으로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행렬은 0 좌표계를 기준으로 T 좌표계를 나타난 것이 되겠고요. 이 경우는 이제 회전을 하나도 안 한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세타1만큼 이제 회전이 된 상태라면은 먼저 요게 이제 G0 방향이니까 G축을 기준으로 세타1만큼 먼저 회전을 해요. 그러면은 이 좌표계가 약간 요렇게 이제 세타1만큼 기울은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기울은 상태가 되고, 얘가 이제 y0의 뭐 프라임이고, 요게 x0의 프라임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아까하고 똑같이 요 길이가 아까 L1이었잖아요. 예. L1만큼 쭉 밀고 나가게 되면 1번 좌표계의 위치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0번 좌표계를 기준으로 1번 좌표계의 위치와 방위는 이렇게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 해라 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은 아까하고 똑같이 지금 x1 방향으로 트랜슬레이션만 하면 되니까 L2만큼 트랜슬레이션 해라, 이렇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세타2만큼 또 회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먼저 이제 이 자리에서 세타2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 y1 프라임, 여기는 이제 x1 프라임만큼 바뀌게 되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한 상태에서 또 이제 L2만큼 쭉 밀고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T 좌표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G1을 중심으로 세타2만큼 로테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그때의 새로운 X축을 기준으로 또 L2만큼 쭉 밀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다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G0를 기준으로 세타1만큼 회전, 그 다음에 X축으로 L1만큼 트랜슬레이션, G1을 기준으로 세타2만큼 회전, 그 다음에 X를 기준으로 또 L2만큼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이제 봤던 요 행렬들을 쭉 곱해주게 되면 각각의 행렬들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행렬의 곱셈,
그리고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된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타내고 있는 거는 0번 좌표계를 기준으로 t 좌표계의 위치, 그리고 요게 방위가 돼서 이제 전기구학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기구학으로 표현된 동차변화 행렬을 좀 살펴보면은 요 파트 위치는 요 0번 좌표계를 기준으로 t 좌표계의 원점 있죠. 요 원점의 x축, y축 성분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요 방위는 0번 좌표계를 기준으로 x축 있죠. x축의 크기 1짜리 x축 방향의 방향 벡터, 그다음에 y축을 또 이 0번 기준으로 표현한 거, g축을 0번 기준으로 표현한 거. 그래서 요게 방위, 요게 포지션, 위치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엽기구학 파트인데, 엽기구학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엽기구학을 푼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위치를 어디로 보내고 싶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주어지는 겁니다. x값, y값, g값이 여기 주어지는 상태에서 요걸 만족하도록 여기 세타1, 세타2 값을 구하는 게 인버스 키네마틱스이고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x값과 y값은 우리가 정해진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지수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뭐 3이고 5고 이렇게 숫자고, 여기서 미지수, 변수는 뭐냐? 여기 C1, C12, S1, S12.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세타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 사인 세타1, 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변수가 4개 아니에요. 근데 4개가 아니죠. 사인하고 코사인은 서로 독립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세타1과 세타2가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변수이고, 거기에 따라서 C1, S1 인 이제 자동으로 두 개가 어떤 제약을 갖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식은 미지수가 2개이고, 세타1, 세타2 미지수가 2개이고 식이 2개인 x과 y 값을 아니까 그러한 그냥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관계는 이제 이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요런 식이 나오고, 여기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우리가 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면은 그 유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코사인 세타2가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값, x값, y값 주어지는 거라고 했죠. 여기 10하고 5로 보내 이렇게 정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링크 길이, L1, L2는 첫 번째 링크 길이, 두 번째 링크 길이로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을 만족하는 세타2, 코사인 세타2가 요거니까 요걸 만족하는 세타2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세타2를 활용해서 사인, 코사인 제곱하면 1이 된다는 그런 관점을, 그런 특성을 통해서 이제 세타2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세타2의 값은 이제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내가 요 끝으로 팔을 보내는데 이렇게 팔꿈치를 아래로 늘어뜨려서 보낼 수도 있고, 팔꿈치를 위로 올려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엽기구학,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솔루션 해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러한 관절의 조합도 x, y로 보내고, 이런 관절의 조합도 x, y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엽기구학은 해가 꼭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타2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이제 연립방정식을 또 풀어서 세타1 하나, 세타2 하나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세한 유도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자유도 매니플레이터의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살펴봤는데, 포워드 키네마틱스와 달리 엽기구학,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답은 유일하지 않다. 복수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식을 풀어서 답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팔끼리 서로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가동 범위를 넘어가는 그러한 각도가 나와서 로봇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로봇이 고장나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자유도 매니플레이터의 역기구학을 구해서 세타1, 세타2를 구했는데 구하고 보면은 요쪽 파트가 그냥 고정이 돼 버리죠. 그래서 내가 위치는 내 맘대로 보냈지만 손끝의 방향은 내 맘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2차원 평면상에서 물체의 위치와 방위는 3자유도라고 했죠. 그래서 관절이 만약 하나 더 있었다면 손끝의 방향까지,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까지 내가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터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위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어도 방향은 그냥 정해주는 곳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또 하나의 자유도를 추가해야 된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